자, 우리 개념선 교재 108쪽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 위치 벡터를 배웠어. 위치 벡터. 뭐다? 시점을 통일한 벡터다. 보통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한다라고 했었지. 자, 시점을 통일하다 보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어떤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다 보니까 결국 그 벡터의 종점이 그 벡터를 대표할 수 있게 되더라. 즉, 벡터의 종점이 곧 벡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더라는 얘기야. 점이 곧 벡터다, 벡터가 곧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평면에서 점의 좌표가 잡을 수 있던 거,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구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벡터에도 갖다 쓸 수 있었죠. 그치? 두 점 AB가 있을 때 성분 AB를 M대로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내분점 벡터도 구할 수 있었고, M대로로 외분한 점이 있다면 그 외분점을 종점으로 하는 외분점 벡터도 구할 수 있었고, 벡터의 연산을 통해서. 맞지? 또 무게중심의 벡터도 구하는 것도 했었어. 자, 지금 오늘 할 거는 결국 뭐냐? 또 어떤 두 주어진 벡터의 실수배들의 합을 구하면 그놈의 위치 벡터의 종점의 좌치를 구하는 문제들이야.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끄고 얘기할게. 빨리 써야 되니까. 어디 갔을까? 자, 이제 보자. OP 벡터는 M 곱하기 OA 벡터와 N 곱하기 OB 벡터의 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OA와 OB 벡터에 곱해져 있는 이 실수들의 값에 따라서 그 합 벡터의 종점의 위치는 달라지겠죠. 종점의 좌표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MN이 어떤 값을 가지면서 변하냐에 따라서 이 종점의 P의 위치, 좌표가 달라질 거고요. MN의 변화에 따라서 P가 움직이게 되면 그 P가 하나의 좌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좌치의 정체를 보는 거라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있잖아. M하고 N이 둘 다 1이라면 어떻게 되죠? 결국 OP 벡터는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자, 시점으로 맞춰있으니까 OA 벡터 이렇게 쓸 거고요. 그래서 OB 벡터 이렇게 둡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MN이 1일 때는 뭐야? 둘의 합이 OP 벡터의 종점이 되네. 그럼 합이니까 뭐야? 평행사변을 그리면 아하, 우리가 찾는 OP 벡터의 종점은 요 점에 있겠네. P점의 좌표는 여기 찍히겠네. 맞죠? 근데 이걸 보세요. M이 2고요. N이 1이라는 OP 벡터는 M이 2니까 2 OA 벡터 더하기 1 OB 벡터로 쓸 수 있겠죠. 먼저 이거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을 때 O고 A고 B면 OA 벡터, OB 벡터인데 자, OA 벡터 몇 배라고 했어? 2배 했지. 실수배의 의미는 뭐야? 양수 곱해서 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어때? 2배만큼 늘어주면 되겠죠. OB 벡터는 그대로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때? 평행사변을 만들어주면 아하, 그때 이 P의 좌표는 여기 가서 찍히겠다. 여기가 P가 되겠다. 괜찮니? 아, 그럼 이런 의미구나. 그럼 만약에 봐봐. 세 번째는 M이 2고요. N은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 OP 벡터는 2 OA 벡터 더하기 2분의 1 OB 벡터가 되는 거잖아. 무슨 의미야? A 벡터, B 벡터 있을 때 2 OA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몇 배? 2배. 2분의 1 OB 벡터는 이거에 어때? 절반. 맞지? 그 두 벡터 가지고 뭘 거든? 평행사변 그리면 이게 우리가 찾는 P의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N 값이 변해가니까 어때? 벡터의 합을 나타내는 OP 벡터의 종점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어떤 규칙이 설정되어 있으면 MN에 대해서 어떤 규칙, 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P의 좌표는 분명히 여러 개가 찍히면서 하나의 자치를 그릴 수 있겠다. 도형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게 정체가 뭐냐 이런 거야. 여기 이해됐죠? 쭉 괜찮지?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보자. 우리가 적을까? 자, 땜이 0과 1 사이에서 값이 바뀐대. n도 0과 1 사이에서 값이 바뀔 때 그러면 이 사이에서 적당한 값들이 들어갔을 때 P의 좌표는 계속 바뀌겠죠. 어떻게 찍힌지 한번 생각해보자. O, E, A야. 그러면 당연히 M, N이 둘 다 1일 때는 뭐가 된다고 했어? 둘의 합백타니까 P는 여기 찍히겠죠. 맞네? 근데 MN이 분명히 어때? 1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숫자들이 계속 바뀌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어떻게 한다? 이놈의 절반과 이놈의 절반을 찍어서 또 여기 백사는 그러면 여기 위치하겠죠. 맞네? 아 얘가 1이고요. 얘가 2분의 1이면요. 얘는 2분의 1이면 요만큼. P는 1이면 여기. P는 여기 위치하겠죠. 결국은 봐요. ML이 둘 다 1일 때는 여기 찍혀보고요. ML이 둘 다 뭐라면 0이라면 결국 OP는 0벡터니까 P는 여기 찍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얘들이 값이 바뀌면 M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점 오고요. N이 여기 점 오면 P는 여기 찍히겠죠. 결국 보세요. M은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계속 바뀔 거라고요. 이 사이에서 형성이 만들어지겠죠. M5의 벡터는 여기 사이에서 어쨌든 종점이 찍힐 거야, 이게. 요 사이에서. N, OB 벡터의 종점도 여기 사이에서 찍히겠죠. 0이면 여기 찍힐 거고 1이면 OB 벡터 되는 건 여기 찍히겠죠. 그럼 그때 만들어진 점들을 가지고 백상을 찍으면 그 대각선의 종점은 어디 찍힌가? 요 내부 어딘가에 다 찍힐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00일 때는 여기 찍힐 거고 11일 때는 여기 찍힐 거고 그 사이에서 값이 바뀌면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는 거야. 아무렇게나 잡아도 내가 이만큼 잡고요 이만큼 잡으면 여기도 찍힐 수 있는 거야. 이만큼 잡고요 이만큼 잡으면 내가 찍으면 여기 찍힐 수 있는 거라고요. 이만큼 잡고 이만큼 잡으면 여기 찍힐 수 있는 거야. 즉 어디에 찍히는가? 1을 안 벗어나니까 OA 벡터와 1을 안 벗어나니까 OB 벡터를 연결하는 평행사변형 내부에서만 찍힐 수밖에 없죠. 됐지?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점 P의 자치는 바로 뭐가 되니? 이 평행사변형 형과 그 내부가 자치가 되겠어요. 됐음? 자 그러면 조금 바꿔볼게. M은 0과 1 사이야. 근데 N은 이번에는 1과 2 사이야. O, A, B. 됐지? 그럼 이번에는 M은 0과 1 사이니까 요 어디서 중간에서 요 사이 중간에서 요 벡터의 종점이 결정될 거고요. 맞지? 근데 이번에는 N은 1과 2 사이야. 그럼 N이 1일 때는 여기서 끝날 거고요. 2는 2배가 여기서 끝나겠죠. 따라서 요 벡터는 N이 1과 2 사이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요. 종점이. 그냥 그럼 보세요. 이때 만들어지는 거는 여기 어디점인가 그 다음에 여기 어디점인가 해서 만들어지는 거 있어. 여기 지표가 찍힌 거고요. 최대한 크게 하면 얘는 1이고 얘는 2일 때가 최대한 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찍히겠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어디 찍힐 수 있어? 여기 찍힐 수도 있겠죠. 결국 N, OB 벡터는 어디서?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M, O의 벡터는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니까 두 개가 겹치는 영역인 어디? 여기에서만 우리가 OP 벡터의 종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 근데 N은 1부터 2까지니까 요 사이에서는 종점이 안 만들어진다고. OB 벡터의 종점이 N, OB 벡터의 종점이 여기 사이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좌표도 요 위에서 만들어지겠죠. M은 0과 1 사이니까 요 사이 내에서 또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둘이 만나는 겹치는 부분의 영역에 종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M이
자, m은 0과 이사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요거의 2배까지 만들어지겠죠. 여기 어디에서 정점이 만들어질 수 있어? 얘는 1과 이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최대한 여기까지 P가 찍힐 수 있죠. 여기 2고 2일 때 요거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P가? M이 1 이상이니까 이쪽에서는 이 벡터의 정점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렇지? 요 위로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쪽은 0부터 2까지니까 다 돼. 따라서 정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자리 어디야? 이만큼 되겠어. 됐니? 결국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뀌면 그들의 어때? 실수를만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점 P의 좌치가 속하는 영역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M과 N의 범위를 잡아주면 주어진 벡터의 실수를 이용해서 최소와 최대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얘도 최소와 최대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그 두 개가 맞물리는 지점의 영역, 즉 평행선 있는 부분이 좌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자, 합의 주실 때야. 자, MN이 바뀌는데 M 더하기 N이 1을 유지하면서 바뀔 때를 생각해보자. 둘 다 양수를 붙을 때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OP 벡터는 M, OA 벡터 더하기 N, OB 벡터인데 양면을 M 더하기 N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근데 M 더하기 N은 어차피 얼마? 1이니까 써도 돼, 안 돼? 되죠? 어차피 저 식에다가 M 더하기 N 나눠봐야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잖아. 붙여도 돼, 안 돼? 되죠? 자, 붙여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야? 모양이 뭐야? 네분점 벡터의 공식 모양이잖아. 맞지? BA를 몇 대 몇으로 M대로 AB를 N대 M으로 내분하는 점 P에 대한 네분점 벡터잖아. 그럼 P의 위치는 뭐야? AB의 N대 M 네분점이 P가 되는 거야. 근데 ML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뭐 2분의 1, 2분의 1이면 1대1로 내분하는 점 중점 될 거고요. 3분의 1, 3분의 2면은 1대2, 2대1 그런 식으로 MN이 이 값의 합이 1인 채로 둘이 값이 계속 달라지면 분명히 네분점은 네분점인데 네분점 위치가 계속 어떻게 돼? B가 달라지겠죠. 그럼 결국 내가 찾는 벡터는 이렇게 된다. 결국 내가 찾는 OP 벡터의 점점 P는 결국 어디야? AB를 M대로 내분하는 요 AB 선분 위에 존재하겠죠. 맞니? 구체적인 MN의 값에 따라서 그 B가 달라지니까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계속 바뀌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찍어낼 수 있겠네. 됐음? 따라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는 P의 자체는 뭐가 된다? 선분 AB라고 할 수 있겠네. 됐지? 두 번째는 자 M 더하기 1인데 MN의 부가 얘기 없어. 그럼 무슨 말이야? 합이 1 되면서 얘들의 부가 어때?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마이너스 2하고 3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똑같은 식이잖아. OP 벡터는 어차피 1이니까 써도 상관없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번에는 MN이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N이 만약에 음수라면 N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맞니? M은 양수고. 그럼 요거 빼기 요게 되는 거지. 요거 빼기 요게 되는 거지. 네분점이 아니고 뭐가 될 수 있어? 외분점 나타낼 수도 있어요. 반대로 N이 양수고 M이 음수면 또 요거 빼기 요거분에 요거 빼기 오니까 역시 외분점이 되겠죠. 결국은 물론 둘 다 양수면 네분점이 될 수도 있겠지. MN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네분점밖에 안 되겠지만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들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분점 되고 외분점도 나타내는 거야. 역시 그때도 MN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P는 달라지겠지만 네분점과 외분점을 다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치는. 아, 내분점일 때는 성분 OAB에만 점이 찍힐 텐데 외분점도 포함하니까 이쪽에 찍힐 수 있겠죠. 연장선에 찍히니까 이쪽에 찍힐 수 있겠죠. 결국 M&A 부호가 없을 때는 결국 뭐 하는 이놈은 P의 자치는 내분점, 외분점을 다 포함해서 직선 AB가 자치가 될 것 같아요. 부호가 없을 때는. 됐지? 자, 결국 보세요. 둘의 합이 1로 정해지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관계식이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P의 자치는 성분 AB나 그 연장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될 거라고요. 직선 AB가 될 텐데 그때 만약에 MN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외분점은 될 수 없으니까 내분점만 따라서 성분 AB가 자치가 됩니다. 됐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M 당연히 1이 아니고 2일 때야. 양수를 조금만 붙이자. 자, 그럼 어떡할 겁니까? 아까처럼 할게. OP 벡터는 M, OA 더하기 M, OB인데 내가 M 대를 나누고 싶어, M 당연으로. 근데 이번에 이게 아니잖아. 2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이런 거 펴져야겠죠. 그럼 새로 쓰면 M 더하기 N이네. 2가 다 곱해지니까 M 곱하기 2OA 벡터 더하기 N 곱하기 2OB 벡터로 쓸 수 있어, 없어? 2가 올라가서 곱해지면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야? OA OB 이렇게 쓸 때 M 당연히니까 내분점이죠. 누구와 누구의 내분점이야? 2OA와 2OB의 내분점 벡터인 거야. 맞네? OA 벡터 몇 배? 2배. OB 벡터 몇 배? 2배. 이 둘의 내분점이니까 결국 여기와 여기로 있는 성분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찾는 거는 이 성분이 되겠어. A-B'라고 하면 자체는 성분 A-B'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자체의 길이는 당연히 어때? 요 길이의 몇 배겠어? 2배, 2배 했으니까 이게 몇 배 되니? 2배가 되겠죠. 그거는 이 AB의 길이와 어때? 같은 거야. 그래서 자체의 길이를 물어보면 아, AB 길이를 구해서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이거 3이면 어떻게 되니? 3이면 몇 배? 3배? 3배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되면 절반에서 승분해 주시면 되겠죠. 됐음? 그래서 합이 주어져 있으면 결국은 내분점 또는 외분점 벡터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분 AB 또는 직선 AB가 되는 건데 합이 1이면 그 AB, 그 키워진 벡터를 가지고 내분, 외분점을 따지는 건데 합이 2나 3이 되면 주어진 벡터의 몇 배? 실수배를 통해서 이만큼의 실수배를 통해서 내분점과 외분점 벡터들을 자체가 된다. 됐음?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번에는 M 더하기 N이 합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M 더하기 N일 때는 뭐라 써? 이거 성분이라고 했죠. 맞죠? 네 번째니까. 근데 M 더하기 N이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커났잖아. 그럼 2분의 1 때도 있겠죠. 2분의 1이면 이렇게 되겠지. 좀 더 크면 M 더하기 N이 이거보다 좀 더 큰 값이면 이렇게 되겠죠. 좀 더 큰 값이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보다 좀 더 작은 값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체가. 0 발사해서 계속 전하면 어떻게 돼? 이게 되겠죠. 그럼 뭐야? 이 삼각형 네모가 되겠죠.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서 다 색칠을 하면 되는 거야. 맞니? 다섯 번째 한번 볼까? M 더하기 N이 이번에는 1과 2 사이야. M은 양수, N도 양수. 뭐? 이랑 해서 OA, OB 이렇게 있으면
자, m 더하기 n이 1일 때는 어디야? 이만큼이 되겠죠. 근데 2일 때는 몇 배? 2배 하고 2배 해서 여기가 되겠죠. 그 사이에서 계속 값이 바뀌니까 이 사이는 다 만들어지겠죠.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쟤는 잘 안 나와요. 합이 일정할 때 나오는 건데 이때 당연히 직선의 길이는 묻지 않잖아. 직선 길이가 없으니까. 이런 조건이 주로 붙어 있을 거야. 그때 이걸 만족하는 P의 자체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성분의 A의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크기, 길이 알고 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 등을 이용하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죠? 또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 P의 자치가 나타나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럼 이 길이, 벡터의 크기 주어지고 이 각을 주면 상태 넓이 구할 수 있죠. 2분의 1 AB sin 세타에서 구할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못한다.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정상의 넓이를 빼서 구하시면 되겠죠. 이 각이 주어질 테고. 결국 자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야지 그 자체의 길이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보시는 얘기야. 자, 합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 즉 둘이 각각 제각각 따로 노는 상황이라면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두 벡터가 만들어지는, 벡터의 점점이 만들어지는 범위를 표시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이런 P의 자치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자, 둘이 막 변하는 게 아니잖아. 이 관계를 만족시키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될 거고요. 내분점이라면 선분 AB, 외분점까지 포함한다면 직선 AB가 되는 거예요. 1일 때의 얘기고요. 1이 아니라 2나 3이 되면 결국 주어진 벡터의 실수배에 가지고 만든 내분점, 외분점들의 자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 m 더하기 n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치? 이때와 이때 사이의 선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영역이 되겠죠. 선분과 선분 사이의 모든 영역이 되겠죠. 자, 우리 여기 책에 있는 108쪽과 109쪽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저기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선생님은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사실 시간을 주고 필기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직접 자기가 그려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네. 이따가 정리해보세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찍을 건가? 내가 찍을까? 찍어서 보낼게. 자, 찍을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찍는 자, 그러면 이거 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는 그냥 단순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어디 봅니까? 110쪽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위치 벡터와 점의 자치다. 세 점 0,0과 1,2와 3,1에 대해서 그려봐야지, 그치? 0,05가 여기 있고요. A는 1,2야. 1,2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3,1이야. B는 3,1이야. 에 대해서 OA 벡터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OB 벡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때 자, OP 벡터는 OA 벡터의 n배랑 OB 벡터의 n배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때 P가 나타낸 도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근데 mn이 어떤 값을 가져? 0과 1 사이, n 어때? 0과 1 사이 값을 뺐죠. 둘이 따로따로 놀죠? 합은 정해지지 않았죠? 따로따로 노니까 결국은 n이 0과 1 사이면 요놈의 0과 1 사이면 0부터 여기까지가 만들어지겠죠.
x가 있으니까 OB 벡터의 m배 한 것도 종점 1에서부터 이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때 합이니까 어때? 평행선을 줬을 때 여기 안에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둘 다 1일 때는 종점 P는 여기 있을 거고요. 둘 다 0일 때는 여기 있을 거고요. 요 사이에서 변하고 요 사이에서 변하니까 둘이 만나는 겹치는 부분에 평행사변이 되는 겁니다. 이 평행사변 넓이는 뭐 하자는 거냐? 그럼 평행사변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이 평행사변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죠? 야,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X축, Y축에 평행한 게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한 변을 밑변을 잡고 점과 직선 사이 그리고 해서 높이 잡아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그게 제일 귀찮단 말이야. 어떤 데 전체 사각형, 꼭지점을 다 포함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기통에 있는 사각형을 빼는 게 더 편하다. 됐습니까? 여기 얼마예요? 3. 여기는 얼마예요? 2. 됐지? 그럼 전체 사각형 넓이는 얼마인데? 6인데 사각형들 하나씩 빼자. 자, 이건 얼마야? 3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3. 여기는 1 곱하기 2니까 1. 여기는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 1. 그러면 1도 빼고 1도 빼고 2분의 3도 빼면 되겠죠. 2분의 7. 2분의 12 하면 얼마다? 2분의 5가 되겠고요. 내가 찾는 거는 그게 몇 배니까? 2배니까 넓이는 얼마 됩니다? 5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결국 넓이 계산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자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 해결하겠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5-2번) 볼게. 세 점 찍어볼까? 바로 그냥 그리면서 0,0 5가 있고요. 4,0 A가 있고요. 0,5 B가 있어요. 이때 OP는 MOA 더하기 NOB다. 조건이 중요하죠. M 더하기 N이 어때? 1 이하다. 그 다음에 N은 양수죠. 그럼 M 더하기 N은 당연히 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N도 양수고 N도 양수야. 자, 그래서 MN이 1일 때는 양수면 뭐야? 두 벡터의 종점을 잇는 성분이었죠. 내분점이니까 결국 요 사이에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근데 MN이 1이 아니라 1 이하니까 어때? 요 밑에 쪽은 하나 되는 거죠. 어디까지? 자체 넓이가 자체 넓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는 5. 마다 10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아까 우리가 칠판에 적었던 것들만 스스로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이 관련 문제는 그냥 그런 문제로 볼게요. 그래서 아까 칠판 했던 거 선생님 했던 것처럼 집에서 연습장 딱 갖다 놓고요. 이해하면서 그려보세요. 한 2번만 그려보면은 느낌 올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거는 평면 벡터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성분이랑 새로운 내용을 하게 될 테니까 형준아 잠깐만 스탑을 시켜줄래요?